김수현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법률 사업을 하시면서 쉽게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 중에서 변호사들로서는 좀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 많이 듣는 게, 특히 이제 가맹사업하시는 사장님들께 많이 듣게 되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가맹점 사업자님들 이익단체인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을 다 만나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나마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가맹점 사업자님들은 서로 같은 브랜드끼리, 또 다른 브랜드라도 어떤 가맹사업법이라는 그런 시장 구조에 의해서 서로 같이 뭉치실 수 있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이렇게 공정한 시장으로 견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과 좀 가끔 만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본사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셔가지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용 증명은 무서워할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 증명은 사실은 내가 이런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일종의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문을 본사에서 점포에 내려보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라는 형태로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지, 문자나 뭐 메일이나 일반 공문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소비자로서도 내용 증명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다른 분께, 다른 의뢰인께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문자 내용이 남게 되지만, 우편으로 이 내용을 보내게 되면 사실 등기로 우편물이 도착했다라는 것만 확인이 가능하지,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우체국에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아주 단순하게 받으실 분의 주소, 이름 이 정도 확인하셔가지고 세 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시면 우체국에서 한 부를 보관해주고, 또 한 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같은 내용을 보냈다는 확인을 찍어서 저한테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답변 기한을 주거나 무슨 행동을 하라거나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내용 증명을 받고 답변을 하기에 너무 짧은 기한인 경우가 문제인 겁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고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또 어떤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답변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라든지 받아들이는 걸로 보겠다 라든지 이런 식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간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유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률적인 효과를 단번에 분석해 내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자나 이런 답변, 메일이나 또는 내용 증명이면 더욱 좋고요. 통해서 이 답변 기한을 연장하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주일 내에 무슨 액션을 하라고 했는데, 일주일 내에 내가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또 내 일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보다는 좀 더 길게 2주일 정도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때까지는 답변을 하겠으니 그 시간 내에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그 답변을 내용 증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아신다면 문자나, 안 된다면 카카오톡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하기에는 상대방에서 보낸 그 답변 기한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요구합니다. 일주일 정도 더 주십시오
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액션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답변을 내용 증명으로 하실 때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형식은 사실 구애가 없고요. 편지처럼 쓰셔도 되고 공문서처럼 1번, 2번 다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작성하시고 세부를 똑같이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우체국 가지고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한 분은 우체국에서 갖고 나머지 2개를 갈라서 준다는 거 정도 알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답변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이 주고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아마도 가맹본부들에서 내용 증명을 이용하는 것은 받았네 못 받았네 뭐 누가 보냈네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정서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공증인데요, 공증. 이 공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공증은 공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거든요. 내용 증명과 어쩌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용 자체를 공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의서 같은 것을 공증하시거든요. 근데 이 공증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때로는 공증만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집행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랑 상담하신 어떤 분이 어음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문방구에서 나온 어음인데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고 어음을 써주셨는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되돌아왔냐면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압류,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집행력입니다. 이분은 이 어음에 적혀진 금액에 대해서 다투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음을 함부로 써주시면 안 되셨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들이 주의하실 때 공증 같은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어음 같은 거 함부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 정보가 많이 전달되어 있는 경우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공증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다투시기 위해서라면 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가 뭐뭐뭐 있는지 동의하실 때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집행력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께 통장이나 카드가 압류가 걸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계속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해도 내 이익금이 결국 그 사람 앞으로 다 먼저 추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업하는 게 의미가 없으시고 다시 2차 손해가 발생되는, 특히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음이나 또 공증 같은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쉽게 본사를 믿고 하시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믿고 계약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절차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장님들이 공증해 놓으시고 법원이 나쁘다, 어떻게 상대방 말만 믿고 이런 집행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고 화가 나셔서 찾아오시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법원에서 하는 일은 공증 서류가 절차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공증 서류에 따른 집행을 해라 라는 판단만 내려주는 거거든요. 공증 서류가 유효하게 작성되어 있느냐, 공증 서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 채무 관계가 타당하느냐는 일단 판단하지 않아요. 집행력 부분에서는. 그게 공증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공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원인 채권을 뭘 가지고 주장하는지를 말이죠. 원인 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이런 차용증이나 어음 같은 거 다 잘게 찢어서 버리시잖아요. 예, 사장님들이 이 어음이나 공증 같은 경우에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해줬다라는 것만으로 이 모든 분쟁을 피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증명과 지금 말씀드리는 공증은 완전히 다르죠. 내용 증명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고 본사에서 받았다고 해도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말고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공증이라는 단어 혹은 어음, 손해배상에 대해서 공증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신중하게 받아들이셔고요. 눈을 번쩍 뜨시고 그건 잠깐 기다리시고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는 경우에 입으실 수 있는 불이익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잊지 마시고 변호사들로서는 어쩌면 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인데 사장님들은 모르셔서 이런 올무에 걸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많이 보게 돼서 제가 오늘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좀 너무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저한테 댓글 주시면 댓글로 내용 적지 마시고 메일만 주셔도 상담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에 의한 피해가 없이 사업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